네, 안녕하세요. 까까머리입니다. 오늘은 인디게임 회사에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1인 개발자를 꿈꾸시거나 인디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인디게임 회사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 수익. 자, 개발한 게임 안에 광고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광고 네트워크 회사에서 제공하는 코드를 게임 안에 집어넣으면 광고를 송출받아서 노출 횟수나 클릭 횟수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습니다. 자, 띠배너, 그리고 전면 광고, 그리고 동영상 광고, 또 앱 다운 광고 등 광고 형태에 따라서 수익도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띠배너와 전면 광고가 주로 수익 모델이었다면 지금은 띠배너 그리고 동영상 광고가 주 수익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앱 결제. 흔히 우리가 현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용자가 1,000원을 게임 안에서 결제하면 약 30%의 수수료는 구글이나 애플이 먹고 나머지 70%가 개발사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자, 하지만 인디게임을 하는 유저들의 특성상 인앱 결제를 쉽게 해주지 않아요. 돈 대신 시간을 쓰는 유저들이 대부분이라 인앱 결제 대신 동영상 광고를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인앱 결제를 하는 지갑전사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물론 재밌고 플레이 타임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컨텐츠라면 인앱 결제로 성공한 게임도 있습니다만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기존에 만든 게임을 팔아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인디게임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 분들은 은근히 계신데 기술력이 부족해서 아예 게임이나 어플 자체를 사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출시한 앱을 다른 회사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이전이란 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A라는 계정으로 출시를 했다면 B라는 계정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경우는 실제로 성사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왜냐면 게임이나 어플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생각하는 가격의 갭이 많이 커요. 그래서 이 방법은 한 번에 큰 수익을 얻긴 하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해외 진출. 이 방법은 게임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국내에서 출시한 게임이 해외 게임 퍼블리싱 업체 눈에 띄었을 때 먼저 제안이 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업체인데 그쪽 회사에서 만든 게임을 보고 일본에서도 통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미팅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라는 식으로 제안이 오면 미팅을 해서 해당 나라에서 통할 것 같은 게임들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나라에 출시하는 형식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 제가 만든 게임을 2개 정도 현지화 작업을 해서 진출했었는데요. 한국이랑은 다르게 일본의 경우는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기도 하지만 패키지처럼 일정 금액을 유저가 지불하면 유료 게임 여러 개를 핸드폰에 다운받는 형식의 결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패키지가 팔리면 팔린 금액을 일정 비율로 게임 개발사가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 방법의 경우는 수익을 몇 대 몇으로 나눌 건지 계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약할 때 유리한 조건을 가져가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회사 내 자체 마케팅 채널이 꽤 성장했을 때 나는 수익인데요. 바로 타 회사 제품이나 어플, 게임 등을 대신 홍보하고 마케팅 비용을 받는 방식입니다. 게임 회사가 무슨 마케팅으로 돈을 벌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 방법으로 수익을 꽤 내기도 합니다. 자체 마케팅 채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 있는데 회사가 성장해서 충성도 있는 유저들이 마케팅 채널에 팔로우 수를 늘려주고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한다면 타 회사에서 우리 제품이나 어플도 좀 홍보해주세요 하고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이 생각보다 많이 쏠쏠하기 때문에 훌륭한 부수입원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들도 게임만 무작정 만들 게 아니라 이런 커뮤니티나 자체 마케팅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게임 출시 후 기본 유저 베이스를 이 커뮤니티나 자체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확보하는 게 기본빵이 있냐 없냐의 차이를 만들게 되죠. 자, 이제 방법에 대해선 이 정도면 설명이 끝난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얼마나 수익이 나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실제로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근사치에 가까운 수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광고 수익인데요. 이 광고 수익은 수익 구조 전략에 따라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실제 높은 수익 순으로 나열을 하면 동영상 광고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띠배너, 그리고 전면 광고 순이에요. 게임이 아닌 커뮤니티 앱의 경우는 띠배너 그리고 전면 광고를 쓰는데, 동영상 광고는 넣기가 어려워서 아예 쓰지 않거나 아니면 도네이션 형식으로 인앱 결제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광고가 매일 많이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보통 어플이나 게임에 광고를 넣을 때 여러 개의 광고 네트워크 회사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A 광고 회사 비율을 50%, B 광고 회사 비율을 30%, C 광고 회사 비율을 20%로 설정해 놓는다면,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다가 A 광고 회사 노출률이 다른 회사에 비해 적어진다고 판단되면 A를 20%, B를 50%, C를 30%, 이런 식으로 변경해줘야 높은 수익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커뮤니티 앱부터 가장 수익을 정점으로 찍었을 때를 말씀드릴게요. 이 앱의 전체 다운로드 수는 약 110만 정도였고, 실제로 앱이 폰에 설치된 수는 15만 정도였어요. 하루에 실사용자 3만에서 4만 명을 기준으로 약 한 달 광고 수익이 3천에서 4천, 많으면 5천만 원 정도였어요. 이때 띠배너 광고 수익이 80에서 90%, 그리고 전면 광고 수익은 약 10%에서 20% 정도였어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죠? 물론 모든 광고 네트워크 수익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앱스토어에 나온 다운로드 수가 실제 폰에 설치된 수와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실사용자의 수입니다. 실사용자가 많아야 높은 수익이 나는 것이지, 다운로드 수만 많다고 무조건 높은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비율은 어플의 종류마다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는 매일매일 접속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 일회성 서비스의 성격을 지닌 어플은 한 번 쓰고 지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익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유저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나 어플의 경우가 수익이 훨씬 큰 편입니다. 자, 그리고 게임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가장 성공했던 게임을 말씀드리면, 앱스토어 다운로드 수가 약 100만 정도이고 실제로 폰에 설치된 수가 20만 정도 넘었을 때예요. 하루 실사용자가 대략 3만 정도였고, 띠배너와 전면 광고만 넣었는데 한 달 광고 수익이 약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였을 거예요. 물론 이 수익이 유지된 건 한 2달에서 3달 정도? 그 후로 급격하게 수익이 떨어졌는데, 자, 왜 그러냐면 커뮤니티의 경우는 꾸준히 유저들끼리 얘기하고 놀 수 있는 반면, 게임의 경우는 컨텐츠를 모두 소모하게 되면 바로 삭제해버리기 때문에 커뮤니티보다 게임이 폰에 설치되어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대신 한번 설치하면 게임하는 시간이 커뮤니티 앱을 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광고 수익은 짧고 굵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저 게임의 경우는 동영상 광고가 없었을 때의 게임이에요. 만약 동영상 광고를 넣었다면 저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 게임의 후속작으로 나온 게임의 경우는 동영상 광고를 탑재했는데 앱스토어 다운로드 수가 정점이었을 때 약 30만 정도였고, 실제 폰에 설치된 수가 약 5만 정도였을 때예요. 하루 실사용자가 약 1만 명 정도였고, 띠배너, 그리고 전면 광고, 그리고 동영상 광고까지 모두 넣었는데 한 달 광고 수익이 약 800만에서 1000만 원 정도였어요. 갑자기 차이가 훅 나버리죠?
이유는 제가 동영상 광고를 넣으면서 게임 플레이에 대한 보상을 줬는데 그게 게임 난이도를 훅 바꿔버린 거죠. 결국 플레이 타임이 적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광고 수익이 줄어들었어요. 자, 물론 이건 제가 레벨 디자인에 대한 경험이 많이 부족했고 동영상 광고 수익만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 난이도가 급격히 쉬워질 거란 생각을 조금 안일하게 한 문제가 컸었죠. 자, 그 뒤로 만든 게임들은 흥행을 많이 못했었는데 앱스토어 다운로드 수 약 2만에서 3만 정도, 실제 설치된 수가 4천에서 5천, 하루 실 사용자가 1000에서 2000 정도인 게임은 한 달 광고 수익이 100만원 혹은 100만원 미만이었어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금액이죠. 자, 자체 마케팅 채널이 없는 인디게임의 회사의 경우 게임을 출시하고 다운로드 수가 1000 미만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1인 개발의 경우는 더 적고요. 물론 운이 좋아서 시류를 잘 타거나 아니면 정말 게임성이 높아서 사람들 입소문을 타고 대박을 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로또 맞을 확률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거나 자체 마케팅 채널이 없으면 인디게임 회사가 성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래도 광고 수익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그 후속작을 개발하는 비용은 꾸준히 쌓이기 때문에 저런 게임이나 어플을 많이 개발해두면 결국엔 큰 재산이 됩니다. 자, 광고 수익은 이 정도면 됐고 인앱 결제 금액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무료 게임만 만들어 와서 인앱 결제가 얼마나 벌리는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저희 친형이 인앱 결제로 성공한 회사의 개발 총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말씀드릴게요. 우선 해외 시장이 주 타겟이었고 국내 시장엔 게임을 출시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유저 100% 중에 실제 인앱 결제를 하는 비율은 약 30%에서 40% 정도였고 그 중에 헤비 유저라고 부르는 고액 현질러의 비율은 약 3%에서 5%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그 회사는 게임 하나가 완전 초대박이 나서 하루 실사용자가 100만에 가까웠던 때도 있었다고 하니까 대략 금액이 상상이 안 가시죠? 지금 그 회사는 판교에 있는 빌딩 1층을 전부 사서 회사로 쓰다가 회사가 더 커져서 그 위층까지 전부 사서 회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충 빌딩 1층 전체를 사는데 몇십억이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는 뜻이겠죠? 자, 그 회사도 처음엔 5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100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어딘지는 말씀드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플을 팔아서 버는 수익은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계약을 할 뻔했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제안이 온 건 회사 내에 배경화면 어플을 구매하고 싶다고 한 제의가 있었을 때입니다. 독특한 배경화면 어플이 약 4년에서 5년 전에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쌓아온 기술력을 보고 연락을 했었나봐요. 그쪽에서 부른 가격이 대략 1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 부른 가격은 약 그것의 3배에서 4배쯤 됐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계약은 결렬되었고 그 후에도 종종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사장님이 다 거절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거의 안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되어도 금액적인 부분은 아주 천차만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해외 진출인데 일본에 게임 2개를 진출시키고 그 게임이 한번 다운로드 될 때마다 건당 얼마씩 받는데 이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가격이 틀려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다 라고는 얘기하기 힘들어요. 자, 근데 제가 만들었던 게임의 경우는 6대4 비율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퍼블리싱 쪽에서 5대5를 제안했고 저희는 7대3을 제안했는데 사장님이 어느 정도 말빨이 좀 있으셔서 6대4로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6이 저희 개발사였어요. 자, 보통 유료 게임이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는 걸 감안하면 한 번 다운로드 시에 600원에서 1200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거겠죠? 근데 생각보다 다운로드 수가 많이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애시당초 일본을 타겟으로 잡은 게임이 아니라 게임 속의 컨텐츠가 일본에 맞게 현지화를 시켰다고 해도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 자체 마케팅 채널로 인한 수익인데 이게 은근히 쏠쏠합니다. 마케팅 채널의 팔로우 숫자로 비례해서 계약 건당 금액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대략 40만에서 50만 정도의 마케팅 채널이 있다 라고 한다면 한 건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물론 노출 일수와 노출 횟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고요. 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부분 알려드린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이나 아니면 제가 방송할 때 오셔서 물어보시면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나 피해가 가는 부분은 알려드릴 수 없고요. 자, 오늘 인디게임 회사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하다보니 얘기가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1인 개발자나 인디게임 회사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1분도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